자, 이번 시간에 우리 재무제표 및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우리 전표 입력에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입력했고 기타 전표 입력을 통해서 추가 전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결산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산 내용을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합계잔액 시산표의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자산부채에 관련되는 부분은 차변, 대변 잔액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형성이 되면서 원가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차변, 대변 잔액이 제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결산이 완료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산이 완료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확정하는 순서는 교재 489페이지에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와 상관없이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잉여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오류 멘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잉여금 관련되는 오류 멘트가 나타나는 케이스는 대부분 다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원가 명세서부터 조회를 합니다. 자, 12월 달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자, 조회를 하게 되면 원가 명세서 전기, 단기에서 비교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용, 표준용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원가 명세서가 500번, 600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500번, 600번. 제가 결산자료 입력할 때 원가를 600번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은 없지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 원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자동 설정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도급공사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부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부로 처리하고 다시 원가 명세서를 조회를 하게 되면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500번만 나오게 되죠. 그죠? 500번만 나오게 되고요. 관련되는 원가 명세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용과 제출용이 나오는데 제출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공시할 때 사용하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용은 회사 내부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는 부분입니다. 표준용은 이제 표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조회를 하게 되면 전기, 단기로 해서 비교 형식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용, 포괄, 그 다음에 표준용이 있습니다. 자, 표준용은 국세청에 우리 세무조정할 때 사용하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출용은 외부에 기업회계에서 이제 공시할 때 사용하는 재무제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용 차량 유지비를 뭐 별도로 이렇게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까지 작성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갑니다. 자, 손익계산서까지는 새로운 재무제표를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결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냥 조회하는 수준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기 2월 이익잉여금과 단기에 발생된 단기 순이익을 당해 연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처음 입력을 하실 때에는 단기 처분 예정일과 전기 처분 확정일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기 처분 확정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분에 대해서 주주총회 연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년도는 2022년도 2월경에 주주총회를 보통 엽니다. 2월 28일 날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23년 2월 28일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서 그러니까 전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주총을 열어서 현금 배당을 할 예정이다. 현금 배당 5천만 원 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5천만 원에
이익준비금 10%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쭉 입력을 하시는데 7번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고 하는 데까지 입력을 했는데 어떤 항목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항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칸 추가 버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내려가게 되면 F4번 칸 추가가 있습니다. 칸 추가를 누르면 8번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200이라고 있습니다. 200 밑에 합계가 있죠. 합계란에 커서를 두고 칸 추가를 누르게 되면 세 번째 칸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죠? 삽입과 삭제 기능을 통해 갖고 추가해서 전표를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잉여금 전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합계잔액시산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합계잔액시산표에 보시면 수익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이 차변 대변에 지금 잔액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전표 추가 F6번 전표 추가를 통해 갖고 일반 전표에 29건의 전표가 추가되었다라고 해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표 추가하고 나면 일반 전표로 가서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12월 달로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이익잉여금 관련되는 전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손익이라고 나타나죠. 그죠? 손익 관련되는 전표가 회계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합계잔액시산표는 어떻게 바뀌는지 조회 버튼을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수익과 비용 관련되는 부분이 손익 계정으로 전부 다 대체됐다라는 겁니다.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면서 그 손익에 있는 마지막 당기순 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 계정까지 전부 다 마감이 되고 나면 수익 비용 계정은 전부 차변 대변 잔액이 제로가 되는 형태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되는 게 우리 결산이 완료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정리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12월 달 조회를 하면 잉여금 처분 오류라든가 그런 거 없이 바로 조회가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오류가 조금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나죠. 차량 운반후. 실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산을 잘못했거나 회계 처리가 누락됐거나 하는 오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수정을 하려면 결산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제출용, 표준용 해서 내용들을 한번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3페이지에 표준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표준재무제표는 각 재무제표를 조회를 할 때 관리, 제출, 표준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표준용을 한번 클릭해서 인식을 시킴으로써 표준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재무제표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 하는 건데, 표준재무제표는 우리 법인 조정을 할 때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표준재무제표 및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재무제표는 표준재무제표로 국세청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양식에 맞게 표준재무제표로 다시 재작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재무제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만드는 부분은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재무제표를 조회할 때 관리, 제출, 표준용까지 인식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모든 계정 과목에는 하단 부분에 보시면 표준재무제표에 관련되는 연결 코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코드에 의해서 표준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재무제표와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누락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단에 보시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단기대여금과 관련해서 이게 빠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빠져 있는 경우에는 F8번 표준재무제표 누락 코드 확인이라고 하는 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부분 메뉴를 통해 갖고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코드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정가공 및 조교등록에 표준재무제표 누락 코드가 활성화 안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기업회계상의 재무제표 코드하고 그러니까 표준재무제표 코드가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표준재무제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한 번 더 조회하면서 표준용을 인식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 조정할 때 표준재무제표에 들어와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를 전부 다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재무제표, 표준원가명세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영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표준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손익계산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익염 처분계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염 처분계산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업회계에서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표준재무제표가 이제 작성이 되고 나면 결산이 끝나고 표준재무제표가 작성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법인세 신고하는 절차에 그러니까 초기 단계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